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정성훈 대표님은 유니스트 수리과학 박사 출신이시고 2019년부터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빅버드 주식회사 대표 정소영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대통령께서 이제 주재하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은 규제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회의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그 좀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도로 CCTV 데이터 규제 완화의 3가지 효과입니다. 네,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자율주행에서 정말 필요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저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문제를 던지기 앞서 당연히 원본 영상이 가장 좋습니다. 원본이 활용하기 가장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데, 만약에 원본 제공이 어렵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가 꼭 필요한 그 특성은 뭘까에 대한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이동형 영상 처리기기와 고정형 영상 처리기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동형은 이제 차량 내 카메라를 말하는 거고, 고정형 영상 처리기기는 이제 CCTV를 말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고정형 영상 처리기기에 대해서 이런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제공하기가 이동형보다 훨씬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데이터의 그 규제 완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율주행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두 가지 필요한 특성을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자율주행 데이터가 시각적 인지 판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여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이제 원본 이미지를 말을 하는데, 이제 카메라에서 이제 그 찍었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사람이다, 그리고 몇 미터가 떨어져 있다, 이런 시각적 그런 효과를 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 부족하다면 이제 테슬라가 저렇게 흰색 트럭과 흰색 하늘이 헷갈려서 사진 찍었을 때 이제 인지 오류로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번째 특성, 상호작용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판단하고 개발 가능할 수 있는 셋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차량이나 사람의 위치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외에도 물론 그 데이터가 로컬 특성 반영도, 그리고 상황의 복잡성, 그 다양성, 뭐 데이터의 균형성, 데이터의 정제 정확성, 그리고 뭐 장면과의 연속성,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특성이 반드시 데이터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웨이브, 아까 말씀하셨던 웨이브에서 나온 가이아 시뮬레이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상호작용 정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터에서 시나리오별로 현실 속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차가 이제 직진을 할 때 옆에서 차가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뒤로 빠지는 모습인데요. 이거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데이터를 모으면은 사실 이 차가 뭐 좌회전하면은 그 데이터밖에 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상호작용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을 해서 만드는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그러니까 차량이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상호작용을 녹여낸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이제 자율주행 센터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상호작용 데이터가 사실 국내 기업의 89곳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진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어서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보다 사실은 상호작용을 담은 정보들이, 데이터가 사실은 국내 기업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작용을 포함한 조감도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2021년에 테슬라 AI 데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차량용 카메라로 테슬라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각적 인지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차선을 그려서 이제 옆에 화면처럼 이제 시각적 인지를 통해서 그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즈아이 뷰라고 해서 이제 조감도를 생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호작용, 이 차량이 위치가 다 어떻게 돼 있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상호작용을 인식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작년에 6월에 공개한 자료인데요. 역시나 엔비디아에서 이제 차량 카메라인 8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그 공개한 자료에는 이제 트레디셔널한 드라이빙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앞에 이제 처리를 할 때 벌자이브를 생성을 해서 이제 시각적 인지를 처리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데이터에서 인지 판단 제어 부분인 그 모듈을 각각 이용해서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식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테슬라에서 최근에 엔투엔드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통합되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분리를 이제 예전에는 했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엔투엔드 모델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 인지 판단 제어 모듈을 하나의 하나의 네트워크로 합쳐서 엔투엔드를 구현했으나 그 앞에 BEB는 따로 빼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인지 부분,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시각적 인지에서 처리를 해서 그 위치가 데이터의 그 객체의 위치랑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분의 처리를 저 두 번째 네트워크에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 그렇게 이제 어렵다면요. 그러니까 데이터 제공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CCTV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에서는 안전성 문제나 그리고 그런 교통 흐름 방해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CCTV를 통해서 저렇게 3차원의 조감도를 생성해내면 이렇게 그 특정 구역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CCTV는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런 자율주행차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위험 부담을 적게 그 CCTV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관해서 조감도 벌자이브를 생성해서 이제 자율주행 개발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CCTV에서 조감도를 생성을 하면 데이터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판교 제로시티의 CCTV 모습이고요. 이 CCTV에서 이제 차량을 검진해서 저런 식으로 한 화면에 나타내서 이제 벌자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저것은 앞서 이 자율주행 회사들이 개발했던 그 BEB에서 그 다음 스텝이랑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빅버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효과, 도로 인프라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서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차량에서 보는 카메라 뷰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굉장히 좁은 뷰 범위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이런 CCTV 기반의 자율주행차 관리라면 이제 굉장히 넓은 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만약 나더라도 그거에 대한 관리 및 기록 저장 그리고 교통이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통 흐름 분석과 데이터 공개를 할 수가 있고 또 사고 책임 소재 등 교통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조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인구가 30만에서 50만 명 정도 사이의 그런 지방 소도시에서 이런 자율주행 그 대규모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교통사고나 교통흐름, 교통정책 미국과 중국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만의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를 성공하려면은 이러한 그 데이터 기반의 관제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도로 CCTV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협력주행 그리고 교통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엔터테인먼트 등 자동차 파생 산업과 관련된 파생 산업을 육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고 이거에 대해서 꼭 그 규제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 빅버드 주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네, 저희 채널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